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기본법상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서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과세 당국에 과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우리는 서류 제출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서류 제출의 법률적 효력은 그 상대방에게,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당국을 의미하겠죠. 과세 당국에 도달한 날에 발생하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예외사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예외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인데요. 우편에 의해서 과세표준 신고서 혹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을 신고하거나 청구할 때 우리가 우편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청구를 할 때 그 우편 서류에 뭐 봉투 같은데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히죠. 자, 그랬을 때 우편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발신주의죠. 자, 원칙은 도달주의지만 우편에 의해서 제출할 때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7일이 기한인데요. 8월 17일이 그랬을 때 그 우편 날짜 도장이 8월 17일까지만 도장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도달을 했어도 적법한 신고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편 날짜 도장이요 찍히지 않았거나 혹은 그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역으로 통상적으로 걸리는 배송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달일이 8월 19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추정해서 8월 17일까지는 발송을 했겠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적법한 신고나 청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우편에 의한 불복 청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복 청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불복 청구의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편으로 불복 청구를 할 때 불복 청구 기한 내에 자, 우편으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불복 청구 기한을 경과해서, 즉 90일을 경과해서 도달을 했어도 90일이 넘어서 도달을 했어도 90일째 되는 날까지 발송만 했다 그러면 그 기간 만료일에, 즉 90일째 되는 날, 이게 만료일이죠.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나 전자청구를 하는 경우 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나 혹은 뭐 경정청구서를 전자로 청구할 경우에, 자, 이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청구된 때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7월 19일이 기한이에요. 신고 기한이나 청구 기한이다라고 하면 7월 19일까지 전송만 했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신고나 청구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간과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기간과 기한이 연장되는 그 사유가 있는데요.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신고나 신청, 청구 등을 할 때 그 정해진 기한까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 사유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 기한의 연장 사유는요, 우리가 기간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이 기한의 연장 사유는 기간의 연장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연장된다라는 거,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이 연장되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뭐 홍수가 났다든지 당연히 기한이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납세자가 화재를 입었다든지 전화는 전쟁 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이 연장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또는 그 동고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전이나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대리점을 포함해서 그리고 최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 최신 간섭 휴무예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연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부 작성을 세무사나 혹은 세무법인,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혹은 법인들이 화재를 입었다든지 전화, 그 밖에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장부 작성을 뭐 해놓은 거를 뭐 없어졌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2번, 3번, 6번에 준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한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기한 혹은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이 기한 연장 기간은요, 3개월 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3개월이 됐어도 기한 연장 사유가 만약에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데 최장 9개월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라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한 경우에 그 기한 연장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혹은 뭐 승인을 뭐 거절한다든지 이것을 문서로 지체 없이 그 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과 같은 그 세 가지 경우에는 그 통지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즉, 관보로 혹은 일간신문에 공고를 통해서 통지에 가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세 가지 경우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에 부당한 사유로 한국은행, 대리점을 포함해서 그리고 최신 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그 사유가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 기한 연장 사유였잖아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일일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 경우에는 관보나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하고요. 그리고 이 기한 연장의 그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예요. 아주 많은 경우. 그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통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든지 자, 그러면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기한 연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